2024학년도 수능 수학 22번 문제 풀어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함수 fx에 대하여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f'-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만 하고 f'4분의 1은 0보다 작아야 한대.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나오니까 첫 번째 조건을 조건 A, 두 번째를 조건 B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f8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건 A부터 내가 좀 자세하게 해설을 해볼게.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0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차가 2인 두 정수들의 함수값들이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내가 차가 2인 두 정수들의 함수값들의 곱이라고 한 이유는 k-1과 k 플러스 1의 차이가 2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f'-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4분의 1이 음수여야만 한다는 것은 이 3차 함수 fx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영역, 다시 말해서 함수가 감소하는 영역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1, 다시 말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의 삼각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서 순간접선 기울기가 0인 경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증가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이때만 존재해. 그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꼴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음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순간접선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증가.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증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조건 B를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와 x는 4분의 1일 때에서 함수 fx는 모두 감소 상태여야만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요 감소 구간에 x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x는 4분의 1이 위치해야 하겠지. 그럼 일단 그걸 표시를 해줄게. 뭐 이쯤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위치한다 하면 이쯤에 4분의 1이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표시를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는 그냥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는 뭐가 위치할 수 있을까? x는 0이 위치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x는 0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봐봐. 조건 A에서 보면 정수 K라고 한정 지어놨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K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정수뿐이야. 오케이?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 개형 안에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점들 중에서 x 값이 정수인 점은 x가 0일 때 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f0이 양수인 경우, f0이 음수인 경우, f0이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래프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키포인트가 F0의 부호에 따라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바로 F0이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 F0이 양수일 때를 보면 F0 곱하기 F-2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양수거나 0이 나와야 되겠지. 조건 A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치? 그러면 얘는 이미 양수라는 게 조건에서 주어졌으니 이 경우에서는 얘가 이미 양수인 상태이니 얘도 양수가 나오거나 F-2도 양수가 나오거나 F-2가 그냥 0이 나와버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졌을 때 케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F가 -2, F-2가 0인 경우와 F-2가 양수인 경우로. 오케이? 그럼 F-2가 0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뭘 생각해보면 되냐면 -2를 중심으로 차이가 2가 되는 정수들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바로 나오죠. 뭐가 나오겠어? -3과 -1이 나오겠지.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1일 때는 지금 어떤 값이 나와? 양수값이 나오지, 함수값이. 지금 요 그래프 개형 보고 있는 거예요. -1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 그치?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내려서 그려보면 -3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길 보세요. F-1 곱하기 F-3은 F-1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고 F-3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둘을 곱했을 때는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 A에 모순되는 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1번 경우는 안 되는 경우야. 오케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2가 양수인 경우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 부분은 일부 그냥 안 그린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일단 F-2가 양수인 경우는 충족이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F-2가 양수가 된다면 -2보다 작은 정수 x, 즉 -2보다 작은 정수 x 이쪽 부분에서 함수값이 0인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 그치? 근데 함수값이 0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 함수값이 0인 부분을 경계로 하여 그 전후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잖아.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번에서의 경우처럼 fx-1 곱하기 fx 플러스 1 얘네 둘의 곱이 음수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모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F0이 양수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지점에서. 그럼 두 번째 F0을 음수로 보내보자. 오케이? 그러면 F0을 이번에 음수로 보냈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F2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음수잖아. 그럼 F2도 음수거나 0이면 되겠지.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조건 A를 만족시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2가 0이거나 F2가 음수인 경우 요 두 가지로 케이스를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F2가 0인 경우부터 볼게. 그래프 개형은 요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바로 보여. 아까는 -1과 -3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1과 3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여기 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F3 그럼 F3일 때 뭐가 나오지? 양수값이 나오는데
F1일 때는 음수값이 나와. 그럼 F1 곱하기 F3은 음수가 나오겠지. 바로 모순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네. F2가 이번엔 음수인 경우야. 이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사실 요 앞의 경우와 완전 부호만 반대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요 앞의 경우와 부호만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 함수값이 0인 경우가 발생을 해. 근데 함수값이 0인 경우가 여기 발생한다는 것은 전후로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fx-1 곱하기 fx 플러스 1이 음수인 경우가 발생해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모순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F0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F0의 자리가 0으로 정해졌어. F0의 함수값이 0으로 정해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함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지만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F0은 0이라는 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내야 되는데 0을 전후로 한 x값들, 즉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음수인 정수들과 양수인 애들에서 정수 x에서의 함수값들이 0이거나 부호가 같아야지만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항상 양수거나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조건 A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 분류를 또 해볼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근으로 갖는 경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에서 함수값이 0에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앞에서 우리가 고려하기도 했던 이 조건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조건이 결국엔 조건 A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건 A에 관련된 것들은 다 만족을 시켰어. 그럼 이제 뭘 봐야 될까? 그렇지. 조건 B를 봐야지. 조건 B를 봐야 돼. 조건 B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f'-4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이 그래프, 이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f'-4분의 1을 했을 때 실제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가를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fx는 결국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겠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3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얘는 16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3이 나오게 되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네요. 모순입니다. 어디에? 조건 B에 대해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은 어떤 경우냐면 마이너스 1과 0을 근으로 갖고 0과 1 사이에 알파를 근으로 갖는 함수식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뭔가 알파의 값과 관련된 조건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리마인딩은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함수식 한번 볼게요. 뭐 당연히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이거를 전개를 해줘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다
라고 전개를 할 수가 있거든. 전개하는 건 여러분 몫에 맡길게요. 그러면 난 이 전개된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f'x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알파라는 정해지지 않은 수가 있잖아. 그치? 이 알파라는 정해지지 않은 수가 만약에 내가 조건 B를 만족시키도록 식을 설정을 했을 때 0과 1 사이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직접 바로 보여줄게요. f'-4분의 1이 계산을 해주면 요거 그냥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16분의 3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x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조건 B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항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설정했을 때는 알파의 값이 0과 1 사이인 양수였잖아. 근데 얘는 음수 값이 나와버리네. 모순. 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끝. 오케이? 그래서 2번 경우도 아니다. 그럼 3번 경우를 보자. 이번에는 알파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다네. 오케이? 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경우에는 뭐 함수식의 fx는 x-알파 곱하기 x 곱하기 x-1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알파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미분해 볼게요. 요거 2번이랑 똑같이 해보면 돼.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 맞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을 x자리에 넣어보면 16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항해가지고 정리해보면 알파 값이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와.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딱 들어맞는 값이 되는 거지 알파가.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던 그래프의 4대 2구나. 요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5를 넣어서 여기다 다시 식을 써주면 되겠죠. 넘어가서 한번 다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x 플러스 8분의 5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요 형태에 대한 함수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f8의 값을 넣어주면 8분의 6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돼서 88 약분되니까 69 곱하기 7 483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수능 22번 문제 풀이는 끝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단 F0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F0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도 그래프의 폭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조건인 조건 B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줬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각각의 조건들이 말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차가 2인투 정수들의 함수값들을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조건이었고, 얘는 함수에 반드시 감소 구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조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문제는 변형을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바꾸어서 요런 그래프 개형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 요런 그래프에서는 특정 부분에 증가하는 개형이 반드시 나타나잖아. 즉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잖아. 계속 음수였다가 순간적으로 특정 구간에서는 양수가 되었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조건 A에서 요거 정수의 칸을 뭐 예를 들어서 fk 곱하기 f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 사이의 차이를 1로 줄이거나 아니면 뭐 4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지. fk-2, f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의 칸수를 늘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변형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능 22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